네,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이제 제 처음으로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는데 장이 완전 밀렸죠. 일단 시황을 좀 볼까요? 지금 어제 돌려야 되는 자리에서 지금 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뭐 일본하고의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지금 하방으로 지수를 잡았어요. 방향성을.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가 무너져서 내일 한 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뭐 여기 추세를 보시면 이때 한 번 무너지긴 했는데 보통 이렇게 쌍바닥을 돌리는 자리에서 이러고 그냥 돌리고 올라가고 나서 지지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수가 가면 지수를 하고 반등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예 오늘 방향을 밑으로 잡아버려서 아마 당분간 횡보를 좀 하거나 하락을 먼저 하겠죠. 하락을 하다가 뭔가 이제 뭐 일본이랑 이제 원만하게 협상이 잘 돼서 뭐 여야 합의를 했죠. 정치권에서는 합의를 해서 뭐 파견단을 발송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원만히 해결을 잘 되고 또 이제 미중 무역 협정도 잘 되면 방향성을 좀 이제 다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스피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오늘 많이 빠지긴 했는데 뭐 이렇게 엄청 좋진 않지만 많이 빠졌으니까요. 이 갭으로 빠져버렸죠.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증시 자체가 좀 별로 안 좋은 모양이라 방향을 돌릴지는 지금 아예 종가 저가로 끝나서 보통 종가 저가 끝나면 다음날 반등을 잘 안 하거든요. 오늘 밑꼬리를 달 줄 알았는데 아예 저가로 끝나버렸네요. 일단 어제 말씀드린 종목도 좀 볼까요? 국일제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냥 말씀드린 대로 가고 있네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보통 이 자리에서 누르면 안 돼요. 여기서 누르면은 밑으로 쭉 내리거든요. 여태까지 안 내려갔던 가격 있잖아요. 절반까지 원래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고 여기 갭이 있는데도 지금 횡보를 하면서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갈 자리에서 방향성을 밑으로 잡아버리면 여기까지 빠져요. 그 주식은 이제 한번 차트를 뭉개게 되면 다음에 다시 언제 갈지 모르거든요. 모양이 장이 안 좋더라도 모양이 깨지는 종목은 그냥 손절하고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탄소 같은 걸로 지금 뭐 뉴스가 나와서 시간외로 많이 상승을 했죠. 9% 정도 상승을 했죠. 내일 좀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요 주식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는 요선을 돌파하면 그때 이제 좀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니까 뭐 지켜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신고가라서 진짜 대응 잘 하셔야 돼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가고 있으니까 뭐 내일은 뭐 네, 뭐 하방성 받는 뭐 하방성 자리 잡으면 움직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남성을 볼게요. 남성 이제 오늘까지만 하고서는 그냥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재방보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지켜보고 나중에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이제 뭐 매일매일 한다고 해서 주식은 일일비 하는 게 아닌데 뭐 도움이 될까 싶고요. 요 자리만 안 깨면 됐어요. 22선 조금 이탈을 하긴 했는데 제가 그랬죠. 일목균형표 꼭다리 자리 여기 안 깨면 뭐 특히 문제는 안 됩니다. 보통은 이런 거는 이렇게 돌리면서 가거든요. 돌리면서 쭉 횡보를 하다가 수렴이 될 거예요. 수렴이 돼요. 더 올라가면 안 되고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내려오고 조금 이렇게 페넌트형으로 좀 모이는 모양이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좀 주식이 모였다가 이제 9일돼지처럼 보통 이렇게 모이게 되면 볼린저 밴드도 같이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기파 쏩니다.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 일단 일맥균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볼린저 밴드가 모이게 되면 여기 주가가 이제 방향성을 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조금 요 파동 엘리어트 파동이 지금 1파, 2파, 3파까지 나왔잖아요. 마지막 일 확률이 큽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쭉 가지고 계셔도 되고 뭐 전 욕심이 많이 없어서 아직 지금 매매를 하고 있진 않지만 중간에 타이밍이 오면 그냥 매매를 하거든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여기서 요 양봉 때 계속 21선을 안 치고 갭을 안 메우고 가길래 그냥 가나 하고서는 매수를 했다가 이날 이제 요날 지나고 요날 캔들 위치를 보고서는 여기다 매도를 하고 다시 요날 샀거든요. 21선의 양봉을 뜯고 여기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샀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도 그냥 그 자리에서 사시면 됩니다. 타이밍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린 제 장중에 방송을 하진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에이텍은 어제 말씀드린 캔들이 나왔어요. 어제 여기서 시작하면 괜찮다고 했었는데 뭐 장이 그렇게 밀렸는데도 별로 빠지지 않고 버텨줬죠. 요거는 뭐 기대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음봉이 나왔는데도 보시면 이게 그냥 위에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뭐 선철가까지 올진 모르겠는데 움직이는 건 세력맘이니까요. 여기 왔다 가도 되고 뭐 요거 시가만 이탈 안 하면요 뭐 갭이 좀 있어서 근데 지금 매수를 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나중에 요 자리까지 내려오면 그때 매매하셔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면 어쩔 수 없어요. 내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DSR 제강 엄청 빠졌죠 오늘.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 이탈하면은 투매 물량 나와서 훅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었죠. 훅 내려갔어요. 아직은 잡으면 안 되는 자리에요. 지금 종가가 저가고 볼린저 밴드 하단을 깨면 안 되는데 깨고서는 240일까지 내려갔잖아요. 얘는 좀 돌리는 거 지켜보셔야 됩니다. 종목 자체 매집이 많고 지금 세력이 좀 장난질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시세를 주고 있는 거는 돈을 쓰면서 지금 거래량을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세력이 이탈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세력이 이탈을 안 하고 저기 그냥 개미가 달라붙어서 그냥 개미 털기 한 거란 말이에요.
매집 기간이 길어요. 되게 이 종목이 매집 기간이 길고 등락폭이 엄청 커서 좀 버티기가 힘드실 수가 있는데, 요건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거래량 붙이면서, 보통 요런 거 매매할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만약에 뭐 내일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좀 더 빠져요. 빠졌다가 뭐 반등을 한다 그래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뭐 이렇게 조정을 받고선 다시 갈 거 아니에요. 잘 지켜보시다가 전고의 제일 높은 가격 있잖아요. 전고점. 전고점을 돌파할 때 그 거래량 붙이면서 돌파해야 됩니다. 거래량은 기본이에요. 거래량 붙이면서 전고점 돌파할 때 잡으면 요거는 크게 좀 먹으실 수가 있어요. 좀 크게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중에 매매를 안 하셔도 관심으로 두고 한번 봐보세요. 영화금속도 오늘 깰 자리를 깼죠. 추세가 무너졌죠. 여기를 이탈을 하면서 장이 빠질 때는 그냥 들고 있는 종목이 많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그냥 버티시는 게 나아요. 이거 나중에 다시 다 회복을 합니다. 금방. 특히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돈을 썼잖아요. 돈 계속 쓰고 있죠. 돈을 계속 쓰고 있어. 이거는 지금 좀 가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 가고 싶어라고 신호를 이렇게 거래량이 붙이면서 계속 보내주는 건데, 지금 거래량이 계속 붙는데 주가가 상승을 하진 않고 계속 박스권하고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박스권으로 행보를 하고, 여기 보시면 방금 이탈한 선이 보시면 중앙이잖아요. 중앙이에요. 여기 보통은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잡거든요. 길게 갔다가 여기 보시면 쭉 개미를 한번 쭉 털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보시면은 요 수렴되는 모양들이 점점 좁아지잖아요. 여기서 계속 좁아지면은 보통 여기서 시세 분출을 하는데, 오늘 장이 빠져서 눈치가 보여가지고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그냥 출발을 해버리면, 특별한 뉴스도 없이 출발을 해버리면, 이게 그냥 종목에 관심을 받게 되면 개미가 꼬이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 모양이 한 번 더 나와요. 갈 자리에서 시세를 조금 주고 있는데 이 모양을 한 번 더 냅니다. 요런 데서 이제 가고 싶어가지고 거래량을 좀 붙였는데 개미가 하도 붙고 한번 훅 내려버렸죠. 다 털어버렸죠. 아직 이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종목이니까 여하금속도 좀 관심 종목으로 놓고 지켜보세요. 이것도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아직 전에 매물대 물량을 다 먹지도 못했고 좀 시간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그러고 대창, 어제 말씀드린 대창도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 끝까지 먹고 나서 여기까지 버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이렇게 쭉 가다가 저는 그냥 그대로 갈 줄 알았는데 장이 밀리면서 같이 훅 빼버리더라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 장이 밀리면서 내려간 거는 다시 회복을 하면서 다시 올렸다가 내리면서 지지받고 방향성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며칠 안 남았어요. 요 안에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보시면 오늘 그 종목들이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붙지가 않았잖아요. 요건 진짜 상관이 없어요. 거래량이 안 붙은 거는. 거래량이 붙으면서 하락을 하게 되면 좀 위험한데 거래량이 하나도 붙지 않았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자리들입니다. 대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가 1320원, 저 같으면 좀 모아갔을 거예요. 지금 61선을 터치를 하고서는 돌아갔잖아요. 분할 매수 관점이죠. 이쪽은 좀 매수를 할 때 좀 분할을 해서 하시면 좋은데, 보통 한 433 이렇게 30% 30% 40% 이렇게 선발대를 먼저 보낸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할 매수를 하면 만약에 여기서 오늘 30% 내가 사고 싶은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30%를 샀어요. 30만 원을 샀어요. 만약에 저가의 5%에. 근데 만약에 다음날 좀 더 내려갔어요. 가격이 저가까지 내려갔어요. 여기서 또 30만 원을 또 잡는 거예요.
아직 박스권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를 박스권 계속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요 가격대는 여기 저가까지는 계속 모아가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요 중요한 선이 121선, 요 선이 깨지면은 좀 위험하고, 그리고 최종 라인이죠. 최종 라인 여기 깨지게 되면 이제 주가는 밑으로 쭉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800원까지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중요하고, 꼭 매매를 하실 때 분할 매수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 방송을 좀 보시거나 하시면서 자기만의 맞는 방식을 좀 찾아야 돼요. 저는 이제 매도할 때 저는 보통 타점에서는 그냥 아예 다 몰빵을 하거든요. 개인적 생각에서 타점이 왔다 하고 하면은 그냥 들어가고 싶은, 보통 한 30% 40%, 한 종목당 30에서 40% 정도 매수를 하는데, 거기서 그냥 30%를 다 그냥 집어넣어요. 아마 했으면은 21선 찍는 날, 요날쯤 아마 여기까지. 근데 지금까지 안 팔았을 거예요. 아마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비중을 좀 잘 조절을 하셔야 되는 게, 뭐 여기서 딴 데서 수익 봤다고 지금 이 종목 손해 보고 있으니까 그거를 뭐 몰사기를 한다고 종목을 넣으시면 나중에는 몰빵이 되면서 진짜 큰 손해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세력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냥 훅 내려버릴 수도 있어요. 특히 뭐 저도 이렇게 대창을 얘기를 하지만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대창을 관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거든요. 대창이 마음에 들어. 저 혼자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전문가가 한 100명 정도를 뭐 사람들한테 알려준다고 100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씩만 들어간다고 하면 1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작은 주식들은 1억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디서 돈이 들어왔지 하고서는 오르지 않습니다. 세력이 개미들 좋으라고서는 주가를 올리진 않거든요. 물량을 다 확보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시세 분출을 하면서 개인들에게 떠넘기기를 하면서 올리는 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특히 뭐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한다, 뭐 어떤 TV에 나왔다, 방송에 나왔다, 뭐 인터넷에 추천을 했다 하면은 주식은 잘 안 가요. 그건 진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어서 추천했다, 뭐 TV에 나온다 하면은 그 차트가 아무리 좋고 진짜 가는데 해도 그냥 파시면 돼요. 자기 기준에 이탈했을 경우에 진짜 빠지면 훅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새로 보여드릴 종목들이 보여서 3개 정도 좀 추려서 가지고 왔거든요. 첫 번째로 PC 디렉터를 보시면 일단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별로, 지금 오늘 종가 고가로 끝나긴 했지만, 안 좋은 장에도 종가 고가로 끝나긴 했지만, 원래 보통은 추천을 할 때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돌파 시그널이 나오면 추천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이거 매수를 하시려면 내일 아침에 거래량이 더 높아야 됩니다. 이거보다는 높아야 돼요.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 아침에 전일 거래량, 평균 거래량 보시고 오늘 15만 주 나왔잖아요. 뭐 9시까지 뭐 15만 주 이상 나오면은 그거 매수하시고, 그럼 그날 한 100만 주 이상 가겠죠? 뭐 유통 물량이 얼마인지는 안 봤는데, 저는 주식을 볼 때 뭐 하는 회사고 그런 걸 잘 안 봐요.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뉴스가 뜨더라고요. 차트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뉴스가 뜨니까 그 차트만 보거든요. 그러고 장기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서 재무 상태를 보긴 하는데 특별하게 뭐 보진 않아요. 보통 스윙으로 길어야 한 달 정도 매매를 하니까 한 1, 2주 정도 매매를 하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매매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일단 전고점에 선을 한번 그어 보시고 보면은 전고점이 그 전에 고점을 돌파를 한 모양이죠. 그러면은 내일 시작을 해서 요 가격을 넘어가는 캔들이 나오면 그냥 전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이 좀 안 좋으니까 높게 올라간다고 해도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 보시면 그냥 나오세요. 그게 돈 버는 길입니다. 원래는 이런 장사에서는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돈 버는 길이에요. 주식 매매 안 하시고 현금 가지고 있으시면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어부산. 오늘 신규 상장주는 안 하는데 지금 18년도에 상장을 했잖아요. 저도 2년 이하의 종목은 안 합니다. 지금 이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 패턴을 잘 모르고, 그리고 매집이 얼마나 됐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2년 이하의 종목은 잘 하진 않는데, 여기서 좀 눈에 띄어서 좀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상장을 하고 나서 횡보를 좀 했죠. 18년 12월부터 19년 4개월, 한 4개월 정도 횡보를 하고 시세를 분출을 했어요. 지금 돌아다니는 가격들을 보면 중간을 찍어보면 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계속 주식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보시면 위로 크게 갔다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횡보를 살짝 했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죠. 여기를 찍는 거를 좀 확인을 하고 나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이게 이안이에요. 이안. 찍고 나서 돌리는 양봉이 나왔을 때 하셔도 되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찍고 나서 여기 일목균형표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1안은 5일선 매매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오늘 음봉이 있는데 갭이 살짝 있어요. 전 보통 갭이 있으면은 이 주식은 매매를 안 하거든요. 뭐 5일선을 찍거나 21선을 찍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지금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요 종목의 특징을 잘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은 에어부산 61선을 기점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이제 61선을 아마 내려갈 확률이 높겠죠. 요 정도까지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뭐 물론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날아갈 거 생각을 하고 나서 갖고 온 종목이라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 패턴을 잘 보시면 61선 있잖아요. 이렇게 61선을 따라갈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고 61선으로 이렇게 크게 횡보를 한 애들은 나중에 좀 크게 가요. 어디서 말하는 뭐 1, 2%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좀 크게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 다 1, 2%짜리는 종목은 안 하거든요. 1% 먹을 건 안 합니다. 못해도 10%, 뭐 2, 30% 정도는 먹어야지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에어부산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파세코인데요. 이거 엄청 올라갔죠. 파세코 지금 말씀드릴까 말까 지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3파, 4파, 5파째인데 보통 5파째는 조금 올라가고 흘러요. 고민이 좀 되네요. 이걸 어제도 좀 보여드렸었지만, 지금 보통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할 때는 상승을 하고, 뭐 2파 때 좀 적게 내려갔죠. 여기 찍고서는 좀 모양이 이상하죠. 보통 이렇게 찍고 가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찍고 상승을 하는데,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좀 모양이 이상해요. 지금 캔들 자체가 오늘 장세가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근데 여기 선을 한번 그려 볼게요. 오늘 종가. 그럼 이제 전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1,300원, 오늘 11,300원이었죠. 전 고가보다 좀 떨어지긴 했는데, 얘가 만약에 시작을 할 때 캔들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몸통 가격 있잖아요. 여기 캔들 위에서 시작을 하면은 얘는 위로 쭉쭉 갈 수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기 때문에 집 팔아서도 한다는 신고가죠. 지금 주봉 자체의 흐름도 괜찮고 월봉 말할 것도 없죠. 분봉도 안 좋았다가 지금 나빠지진 않았어요.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붙어가지고 일단 한번 종목을 등록을 해놓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세요. 이거 주식을 하시려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캔들 모양, 뭐 이평선, 기본적으로 이평선 캔들 이런 거는 다 알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그나마 좀 손실을 덜 보고 뭐 매매를 할 때는 이득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보시고, 이거는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워야 되는 것들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 뭐 시간 나실 때마다 오셔가지고 좀 보시고, 제가 이거 뭐 설명 분석해드리는 종목들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그런 거 잘 기억해 하시고 나서 이제 매매하실 때 좀 이제 그런 거 기억하셔서 매매하시면 뭐 좋은 수익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뭐 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좀 소극적인 매매 좀 부탁드리고,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